그 애 놔두고 당장 집 나가. 우리 집 대문은 다시는 밟지 마.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산후조리 중인 지영을 발로 찼고 시어머니는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임신했다는 이유로요.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꼭 갚아줄 거예요. 5년 뒤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고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근교 대학병원 산후조리원 앞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쉬는 오후였습니다. 윤지영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남편 강도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지영의 손을 감싸 쥐는 순간 지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어깨를 다독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응, 도윤 씨.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지영의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임신 사실이 알려졌을 때 지영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뭐가 대수냐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이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오명자는 전화 한 통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이나 해봤어. 그 말 한마디에 지영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동네 사람들의 머리를 손질하며 체면과 소문에 목숨을 걸고 사셨죠. 시아버지 강영섭은 대기업에서 퇴직한 뒤 퇴직금을 주식에 쏟아부었다가 대부분 날렸다는 이야기를 도윤에게서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였지만 속은 텅 빈 집안이었습니다. 지영은 도윤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도윤 씨,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님이 날 싫어하시는 것 같아. 걱정 마. 시부모님은 내가 잘 말씀드릴게. 지영아, 넌 애만 잘 키우면 돼. 나만 믿어. 도윤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보낸 2주일은 평화로웠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했고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지영은 매일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너만은 행복하게 키울 거야. 아기의 이름은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처럼 넓고 맑은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지영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에게 온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도윤은 차를 몰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시댁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 오명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강영섭은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왔어? 애는 건강해? 네, 어머님. 건강합니다. 지영은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명자는 아기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늘이 한번 안아보세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됐어.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쉬어. 명자는 손사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영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일까? 손주를 보고도 반갑지 않다는 표정이라니. 도윤은 지영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도윤이 어렸을 때 쓰던 방이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지영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도윤 씨. 우리 여기서 잘 지내보자. 미안해, 지영아. 조금만 참아줘. 곧 내가 돈 모아서 우리 집 마련할게. 도윤의 목소리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자 하늘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서둘러 아기를 달랬지만
울음소리는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도윤은 방문을 닫으며 지영을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지영아. 조금만 참자. 지영은 남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지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시댁에서의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지영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부모님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산후 몸조리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매일같이 지영을 불러 세웠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는 법이 어디 있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지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도윤은 회사 일로 바빴고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쓰러져 잤습니다. 지영은 남편에게 하소연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밤마다 울었고 지영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명자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윤지영, 빨래는 왜 아직도 안 걷어?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어머님. 지영은 서둘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빨래를 걷다가 손이 미끄러져 빨래 집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명자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죄송합니다. 지영은 허리를 굽혀 빨래 집게를 주웠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방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늘이는 배가 고팠던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젖을 물리며 아기를 달랬습니다. 아기의 작은 입술이 젖꼭지를 빨아대는 모습을 보며 지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더 잘해줘야 하는데. 그날 밤 도윤이 늦게 귀가했습니다. 지영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 씨, 우리 따로 나가서 살 수 없을까? 지영아, 조금만 참아줘. 내가 돈 모으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도윤의 목소리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영이 하늘이를 안고 거실에 나왔을 때 명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야, 윤지영. 너 결혼식도 제대로 안 치르고 애부터 낳은 게 말이 되냐? 우리 집 망신이야.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입니다. 사랑? 사랑이 밥 먹여주냐? 넌 우리 집안 체면을 구겨버렸어. 그때 안방에서 시아버지 강영섭이 나왔습니다. 영섭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감히 말대답이야. 영섭의 목소리는 집안을 울렸습니다. 지영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영섭은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섭은 지영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지영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품 안에 하늘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지영은 아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섭은 지영을 내려다보며 발로 지영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썩 꺼져. 내 같은 년은 이 집에 필요 없어. 명자는 방관하듯 서 있다가 지영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지영의 목덜미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애 놔두고 당장 집 나가. 우리 집 대문은 다시는 밟지 마. 어머님, 제발요. 하늘이는 어머님 손주예요. 손주? 그런 거 없어. 당장 나가. 명자는 지영을 밀쳐냈습니다. 지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늘이는 엄마의 품에서 계속 울어댔습니다. 도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하늘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지영은 방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영은 하늘이를 포대기에 묶어 등에 업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명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 밖은 어두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우산도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대학병원 앞 가로등 불빛 아래서 지영은 멈춰 섰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고 하늘이의 울음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영은 하늘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꼭 갚을 거예요. 반드시요. 지영의 눈빛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지영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늘이는 엄마의 품에서 잠들었고 지영은 아기의 작은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우리 둘 다 지켜낼게. 어떤 일이 있어도. 비 오는 밤 병원 앞 벤치에서 밤을 지새운 지영은 새벽 첫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친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지영의 어머니는 재혼해서 지방으로 내려간 지 오래였고 아버지는 지영이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의지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영은 구청 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지영의 사정을 듣고 미혼모 지원센터를 소개해줬습니다. 여기 연락해보세요. 임시거처와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은 미혼모 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장은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따뜻한 눈빛으로 지영을 맞이했습니다. 힘드셨죠? 여기서 잠시 쉬어가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지영은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작은 방 하나를 제공해줬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지영은 하늘이를 침대에 눕히고 처음으로 마음 놓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영은 센터의 도움으로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 하방이었습니다. 햇빛은 잘 들지 않았지만 지영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지영은 방을 청소하며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하늘이와 나, 우리 둘이서.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지영은 구인 광고를 뒤졌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었던 지영은 병원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아기를 키우는 미혼모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지만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영은 우연히 산후관리사 모집 광고를 봤습니다. 산모들의 집을 방문해서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자유롭고 급여도 괜찮았습니다. 지영은 바로 지원했습니다. 면접관은 지영의 이력을 보며 물었습니다. 산후관리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출산을 경험했고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산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교육받고 시작하시죠. 지영은 그날 밤 하늘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해냈어.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어. 일주일간의 교육을 마치고 지영은 첫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산모는 강남에 사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지영은 산모의 집을 방문해서 식사 준비, 아기 목욕, 산모 마사지 등을 해줬습니다. 지영의 손길은 섬세했고 말투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산모님 힘드시죠?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 편히 쉬세요. 산모는 지영의 손길에 긴장이 풀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손길이 부드러우시네요. 마음까지 편안해져요. 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산모를 돌보는 일은 지영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영 자신도 산후조리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에 다른 산모들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지영은 하늘이를 안고 놀아줬습니다. 하늘이는 날마다 자라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지영의 얼굴을 만지며 웃는 모습을 보면 지영은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너 때문에 힘이 나.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영을 경험한 산모들이 지인들에게 추천했고 지영의 스케줄은 금세 꽉 찼습니다. 산모들은 지영을 칭찬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사람 냄새가 나요. 진짜 정이 있어요. 손길만 봐도 경험이 다르다니까요. 지영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낮엔 산모들을 돌보고 밤엔 하늘이를 돌봤습니다. 잠은 부족했지만 지영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며 지영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지영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밑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지영은 산후관리사 동료 셋과 함께 작은 사업체를 차렸습니다. 이름은 따뜻한 손길 케어 서비스였습니다. 사무실도 없이 전화 한 대로 시작한 작은 사업이었지만 지영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영은 고객 관리에 특히 신경 썼습니다. 산모 한 명 한 명에게 감사 카드를 보냈고 산후조리가 끝난 뒤에도 안부를 물었습니다. 고객들은 지영의 진심에 감동했고 재계약률은 90%를 넘었습니다. 2년 뒤 지영의 회사는 직원 20명을 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병원과 계약을 맺었고 산후조리원과도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지영은 이제 작은 사무실을 얻어 운영했습니다. 벽에는 고객들이 보내준 감사 편지가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며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매일 저녁 하늘이를 데리러 가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우리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지영의 눈빛엔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를 향한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시댁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집을 나간 지 5년이 흘렀지만 오명자는 한 번도 지영을 찾지 않았습니다. 손주 하늘이에 대한 궁금증조차 없었습니다. 명자에게 중요한 건 오직 체면과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체면과 돈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영섭의 주식 투자 실패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섭은 손실을 만회하겠다며 지인에게 돈을 빌려 다시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3천만 원이 일주일 만에 증발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큰일 났어. 빌린 돈까지 다 날렸다고. 영섭은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와 명자에게 털어놨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빌린 돈을 또 주식에 넣었다고. 이번엔 틀림없다고 했다니까. 그놈이 나를 속인 거야. 영섭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미용실 수입으로 빚을 갚으려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보, 미용실이라도 팔아야 할 것 같아. 그건 안 돼. 그 건물은 우리 마지막 재산이야.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명자는 30년간 운영하던 미용실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급한 빚부터 갚았지만 이자는 계속 불어났습니다. 명자는 미용실 운영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이 운영하는 세련된 미용실이 동네에 생겨났고 명자의 오래된 미용실은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직원이 물었지만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자 자신도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명자는 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명자는 미용실 문을 닫았습니다. 30년간 지켜온 가게가 사라지는 순간 명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지? 평생 일만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야?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매달 쌓여갔고 생활비조차 부족했습니다. 명자 부부는 살던 아파트를 팔고 작은 월세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한편 아들 강도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도윤은 지영이 집을 나간 뒤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결국 아내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했고 빚에 쪼들려 외국으로 도피했다는 소문만 돌았습니다. 우리 아들도 우릴 버렸어. 저 여자가 다 망쳐놓은 거야. 명자는 모든 걸 지영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했고
영섭은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하는 건 고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섭은 일하던 중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동료가 구급차를 불렀고 영섭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협심증이었습니다. 환자분,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당분간 무거운 일은 피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영섭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일을 안 하면 뭘 먹고 살라고요? 명자는 병원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었지만 본인 부담금만 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여보, 우리 어떻게 살아? 명자는 병실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명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체면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그날 밤 영섭은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명자는 남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명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섭은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명자 혼자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명자는 낮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엔 청소 일을 했습니다. 67세의 몸으로 하루 15시간을 일하는 건 지옥이었습니다. 이게 다 내 아버지 탓이야. 그리고 저 여자도 마찬가지고. 명자는 여전히 지영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명자는 우연히 병원 게시판에서 포스터 하나를 봤습니다. 따뜻한 손길 케어 서비스, 산후관리 전문기업. 포스터 속 대표 사진을 보는 순간 명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 속 여성은 윤지영이었습니다. 명자는 포스터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포스터 속 지영은 화사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모습은 5년 전 쫓겨나던 그날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여자가 회사 대표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포스터를 뜯어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 명자는 지영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지영의 회사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명했습니다. 그 회사 정말 좋대요. 산모 케어가 최고래요. 대표가 직접 교육하고 관리한다던데요. 명자는 입맛이 쓰였습니다. 쫓아냈던 며느리가 성공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건 질투일까요? 아니면 후회일까요? 3개월 뒤 영섭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협심증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발전했고 응급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명자는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술비만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보, 수술은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어떡하지? 명자는 이곳저곳 손을 벌려봤지만 빌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명자는 미용실 건물을 완전히 넘기기로 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마지막 재산이었지만 남편의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영섭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의사는 최소 3개월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명자는 남편을 돌보며 병원 복도를 오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자는 병원 로비를 지나가다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이번 산후 케어 봉사 프로젝트는 3층 산부인과 병동에서 진행됩니다. 명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윤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지영은 직원 서너 명과 함께 병원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정장에 단정한 머리, 자신감 넘치는 말투. 5년 전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영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명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병원 관계자와 악수를 나누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영이 이 병원에서 일한다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명자는 급히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지영이 이 병원에 있어. 저 여자가 산후 케어 회사 대표래. 영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영섭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인가 보네. 이틀 뒤 명자는 복도에서 다시 지영과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명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명자는 눈을 부릅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내가 여길 왜? 이 병원 3층 산부인과 병동, 제 회사가 관리하는 곳입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영은 명자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거친 손, 수척한 얼굴. 5년 전 자신을 내쫓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입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심장 수술하셨다면서요? 내가 어떻게? 병원 전산에 다 나옵니다. 제 회사가 이 병원과 계약 관계니까요. 지영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명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절 쫓아내실 때 기억나세요? 다시는 대문 밟지 말라고 하셨죠. 명자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허락 없이는 이 병동에 머무를 수도 없는 거 아시죠? 제 회사가 관리하는 곳이니까요. 지영의 목소리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영은 명자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멈춰 서더니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잘 크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궁금해하실까봐 알려드립니다. 그 말을 남기고 지영은 사라졌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 손주의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본 적 없었습니다. 명자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명자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섭은 아내의 붉어진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영이를 만났어? 응. 뭐라고 하던가?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 그리고 지영이 얼마나 당당해졌는지를. 그날 밤 명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영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라는 이름도. 명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지영은 병원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명자를 마주한 순간 지영의 가슴 속에선 5년 전의 기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빗속에서 하늘이를 안고 떨던 그날 밤, 바닥에 쓰러져 울던 그 순간들이 생생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어. 정말로. 지영은 중얼거렸습니다. 5년간 이 순간을 꿈꿔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갚아줄지 수없이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명자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영은 핸드백에서 하늘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5살 하늘이는 유치원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미운 사람 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아직 마음이 아파. 지영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수를 꿈꿨지만 정작 복수할 기회가 왔을 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지영은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하늘이가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하늘이 오늘 유치원 재밌었어? 응,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지영은 하늘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지영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지영은 하늘이에게 저녁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책을 읽어줬습니다. 하늘이가 잠든 뒤
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복수? 아니면 진짜 행복? 다음 날, 지영은 병원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산후 케어 봉사 프로젝트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영은 우연히 영섭의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윤 대표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8층에 입원한 강영섭 환자 담당인데요. 그분 보호자가 윤 대표님 시어머니시라고 들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 보호자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시더라고요. 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하늘이 보였습니다. 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저녁 지영은 오랜 친구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지영이 가장 힘들 때 함께했던 친구였습니다. 카페에 앉아 지영은 최근 일을 털어놨습니다. 수진아, 나 시어머니를 다시 만났어. 진짜? 어떻게 됐어?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는데 막상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 그분도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수진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넌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고민하는 거잖아. 하지만 내 마음이 먼저야. 억지로 용서할 필요 없어. 나도 알아. 근데 이상하게 미워하는 것도 힘들더라. 미워하면서 나도 같이 괴로웠어. 지영은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놨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결정해. 난 내 편이야. 어떤 결정을 하든. 며칠 뒤 지영은 다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명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8층 병실 앞에서 지영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지영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영섭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명자는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지영을 보자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지영아, 앉아 계세요. 지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섭은 지영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명자 옆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온 건 다른 게 아니라 아버님 간병을 제가 맡고 싶어서입니다. 명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제 회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간병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명자는 입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아, 왜 그러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요. 지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영섭은 침대에서 몸을 돌려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영섭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만하세요. 저도 아직 용서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싫어요. 아버님도요. 지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게 저한테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명자는 지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영은 살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영은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첫걸음은 뗀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약속대로 영섭의 간병을 맡았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교대로 병실을 찾아가 영섭을 돌봤습니다. 명자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지영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영섭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영섭은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활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매일 병실에서 남편을 돌보며 지영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지영이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자는 간병하던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윤 대표님이 왜 우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까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나눈다고요. 명자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은 지영에게 미움만 줬는데 지영은 사랑으로 갚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틀 뒤 영섭은 퇴원 날짜를 잡았습니다. 의사는 집에서도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월세방은 좁았고 재활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퇴원 전날 밤 영섭은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지영이한테 꼭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하늘이도 보고 싶어. 명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퇴원 당일 지영이 직접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영섭과 명자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퇴원 축하드립니다. 고맙네, 지영아. 내 덕분에 이렇게 회복했어. 영섭은 침대에서 일어나 지영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지영은 영섭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자신을 발로 찼던 그 사람이 이제는 늙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지영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아직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명자가 지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영은 손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들고 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한번 보세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미용실 건물의 담보권 이전 서류였습니다. 명자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넘어간 그 건물. 이제 그 소유주가 윤지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지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은행에 넘긴 그 건물, 제가 인수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제 소유예요. 명자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영섭도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지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제 회사 산후관리 지점에서 일자리를 드릴게요. 무슨 일인데? 청소 담당입니다. 월급은 20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명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용실 사장이었던 자신이 이제 며느리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한다는 것. 그것도 자신이 쫓아냈던 며느리 밑에서. 명자는 목이 메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사람 맞니? 이게 효부야. 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효부요? 저 한 번도 효부였던 적 없어요.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신 적도 없잖아요. 그럼 이건 복수야. 우릴 무릎 꿇리려고.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그냥 제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를 짓밟았던 분들에게요. 명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자리 제한은 일주일 동안 유효합니다. 어머님이 결정하세요. 받아들이시든 거부하시든 자유예요. 지영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명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복수일까 아니면 치유일까? 일주일 뒤 명자는 지영의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명자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영은 책상에서 일어나 명자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결정하셨어요? 일하겠네.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예요. 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은 명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제겐 고통이에요.
하지만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명자는 눈물을 닦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했습니다. 명자는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로 향하는 길, 명자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산후관리 지점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명자는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를 닦았습니다. 일하는 내내 산모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걸레질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지영도 산모였습니다. 하늘이를 낳고 행복해야 할 시기에 자신은 지영을 짓밟았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명자는 자책했습니다. 매일 청소를 하며 명자는 지영의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산모들을 진심으로 대했고 지영은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겼습니다. 명자는 지영이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이 회사를 키웠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명자는 어느 산모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 대표님 정말 대단하시죠? 혼자 아기 키우면서 회사까지 키우셨다는데요. 네. 혼자요? 네, 미혼 모셨대요. 그래서 산모들 마음을 너무 잘 아시나 봐요.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영이 혼자 하늘이를 키웠다는 걸 그때 실감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명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지영이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명자는 복도에서 지영과 마주쳤습니다. 지영은 짧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일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네. 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은 지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세요? 왜? 하늘이 생일이에요. 할머니가 와주시면 하늘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명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주의 생일. 명자는 하늘이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가도 될까? 하늘이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영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명자는 작은 선물을 사들고 지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는 깔끔했고 넓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엔 작은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5살 하늘이가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명자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예요? 명자는 무릎을 꿇고 하늘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하늘아, 미안해. 할머니가 너를 이제야 보네. 하늘이는 천진하게 웃으며 명자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명자는 하늘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손주의 따뜻한 체온이 명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지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나고 하늘이가 잠든 뒤 명자와 지영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알아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아파요. 그날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지만 하늘이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미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하늘이한테는 사랑만 주고 싶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복수는 미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음으로 완성되는 거래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명자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지영이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3달 뒤, 한 방송국에서 지영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미혼모에서 성공한 기업가가 된 이야기, 그리고 시댁과의 화해 이야기였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살아남은 자의 용서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날 밤, 명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지영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가족이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건 결국 나 자신이에요. 저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겨냈어요. 화면 아래로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영 케어그룹 전 시어머니에게 일자리 제공. 명자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애 놔두고 나가라던 내가 이제 그의 밥줄에 매달렸구나.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아, 고맙다. 나 같은 사람한테 기회를 줘서.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청소를 시작하기 전 명자는 산모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산모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표정이 밝으시네요. 그런가요? 오늘따라 기분이 좋네요. 명자는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았습니다. 예전엔 굴욕이라 생각했던 이 일이 이제는 감사했습니다. 지영이 자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지영이 지점에 들렀습니다. 명자는 지영을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지영은 잠시 멈춰 서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하늘이가 또 보고 싶대요. 그래, 내가 갈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명자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명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이기는 거구나.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